하나거든요. 딸이 하나인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랐어요. 너무너무 어리석은 엄마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교육에만 또 우리 아이를 훌륭하게 키워야지 그런 것만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보통 엄마들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저처럼. 네네. 네, 저는 딸을 하나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첫째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똑똑한 아이를 키울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금 영어나 철학도 그런 초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보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수석으로 졸업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거는 아닌데, 내가 우리 아이를 궁극적으로 실력이 있으면 뭐예요?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하려고 우리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거든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서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길 네. 바랬는데 네.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은 그 행복 있잖아요. 네.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근데 저는 흔히 학교 폭력이 유치원 단계에서 시작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첫 걸음을 이렇게 띄는 그런 시점에서 그걸 당했기 때문에 얘가 그 무의식에서 그 트라우마가 고등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네. 그때까지 친구 관계를 못했어요. 혼자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얘가 그 사건이 너무 무서웠는지 그것도 본인이 좀 망각하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또 그 어릴 때 아이가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협박을 했대요. 너 엄마한테 얘기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해서 얘가 그거를 그냥 묻어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도 가벼운 자살 시도를 하고, 중학교 때도 자살 시도를 하고, 여러 번 이게 가볍게 한 7, 8번을 했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애는 이렇게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냥 공부 잘하면 칭찬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뭐 조용히 그냥 공부만 하다가 이렇게 막 빨리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때 그 트라우마가, 친구들은 굉장히 무서운 존재, 사람은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무의식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노는 시간이 너무 무서웠다 그러거든요. 친구들이 자기를 위해할까봐. 네,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정신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픈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이제 자기는 한국이 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그러니까 일종의 도피죠.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까지 심각한 줄 몰랐고, 그런 얘기를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본인의 트라우마를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 유학 원하면 엄마가 시켜줄게 라고 해서 그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얘가 하루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지? 그랬더니 자기가 엄마, 내가 외국을 가려면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나 액티비티가 있어야 돼. 공부만 해서는 외국 대학을 원하는 데를 못 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을 네가 좀 열심히 해봐라. 그랬더니 막 울면서 내가 좋은 동아리 활동이 있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리면 아이들이 거기에 이렇게 참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한대요. 근데 나는 굉장히 쓸모없는 존재고 내가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거를 올리면 아이들이 하나도 가입도 안 하고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엄마 이 동아리 활동 못하기 때문에 나는 망했어. 인생 망했어. 나는 이제 외국 유학도 못 가. 그러니까 본인은 외국 유학을 가서 이렇게 도피를 해서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살기 싫은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그 시발점부터 그게 이렇게 컴퓨터에 엔터가 안 눌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나 정신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아이고. 야,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제 발에 불등이 떨어졌죠. 엄마가 왜냐면 아무것도 못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입시도 해야 되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는 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뭐 액티비티가 이렇게 돼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연계가 되지 않잖아요. 네. 그거를 좀 열심히 고등학교 때 하면서 이제 극복을 했고요. 이렇게 아이를 공부도 시키시고 근데 예기치 않은 일도 또 네, 아이가 불행했죠. 맞닥뜨리고, 결국은. 그리고 그 불행을 모르는 기간이 있었고 네, 네, 이 자녀분을 이렇게 키우면서 엄마는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딸 하나 있고 그런데 내가 항상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아이가 잘해왔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는 거기에 대한 의심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엉터리 엄마였던 거예요. 진짜 엉터리 엄마. 그래서 이런 실수를 이제 새내기 엄마들 또는 지금 자녀분을 갖고 있는 중고등학생 부모님들한테 정말 저는 그 느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저희가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갔어요. 근데 미국은 한국하고는 굉장히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단점도 많지만 제가 우리 입장에서 본 그 어떤 부분은 장점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네, 그 장점은 뭐냐면 그 타인의 어떤 영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은 굉장히 그 자기 중심, 모든 세상의 중심이 본인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중요한 어떤 이렇게 관습이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돼라는 의무감을 준다든지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는 어떤 사회적인 관습이나 도덕이 중심에 있고 그 바운드리에 제가 주변인으로 내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